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듣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여덟 개 주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동네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서대문 이모저모. 음악으로 마음을 나누는 뮤직 안테나. 젊은 감성 뿜뿜 어텐션 나우. 삶의 쉼표 하나 힐링 충전소. 개성 가득한 서대문 매거진. 지식을 충전하는 시간 지식 한 스푼. 둘이서 혹은 셋이서 FM 하모니. 행복을 나누는 시간 오늘도 행복을. 올댓뉴 수다와 정보. 서대문 FM에는 골라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FM 하모니 X세대와 MZ세대 우리들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X세대와 MZ세대가 생각하는 명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X세대와 MZ세대에게 명절은 어떤 기억을 갖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 나누며 현명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곡으로 김장훈이 부른 고속도로 로망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갈 거야, baby. 그곳에 파란 하늘을 보여주고 싶어, baby. 내 손 한번 꼭 잡아주겠니, baby. 우리 오늘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나. 지는 더위도 나는 좋아, 다른 태양도 좋아. 이렇게 너와 달리고 있는데 어디쯤 만나 우리 사랑 웃긴 달아오를 또 조금만 더 빠르게 창을 열어 소리쳐봐. 우리는 바다로 가요. 답답한 도시는 어딘지 보내. 까맣게 닿아서 돌아올 거예요. 창을 열어 소리쳐봐. 우린 너무 사랑해요. 그날 우리는 잊어버렸어. 떠난 게 좋아서. The summer dream. 야, 지는 더위도 나는 좋아, 타는 태양도 좋아. 이렇게 너와 달리고 있는데 어디쯤 왔나 우리 사랑 후끈 달아오르고 조금만 더 빠르게 창을 열어 소리쳐봐. 우리는 바다로 가요. 답답한 도시는 어딘지 보내. 까맣게 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FM 하모니 X세대와 MZ세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X세대와 MZ세대가 생각하는 명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은디이고요. 게스트로 영디님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혜디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명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저는 결혼 전에는 명절이 사실 그저 쉬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좀 상황이 많이 180도 바뀌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참 명절이 되게 많죠. 원래는 매달 명절이 있더라고요. 아, 매달이요? 정월 대보름도 있고요. 설날도 있고 네네. 또 삼진날도 있고 처음 그리고 들어요. 한식, 단오, 유두 아. 또 7월 7석, 또 한가위도 있죠. 네네. 이렇게 많은 명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다 잊혀졌잖아요. 근데 맞아요. 혜디님이 혹시 알고 있는 명절은 어떤 게 있었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명절은 일단 설날이랑 한가위, 추석이 가장 알고 있긴 한데, 저도 그거 두 개밖에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단오도 4대 명절에, 우리나라 4대 명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오도 있다는 거를 이번에 알았고, 그리고 또 4대 명절이라 그래서 하나는 뭐지 하고 찾아봤는데, 한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식이 뭘 하는 거죠? 도미국수를 많이 먹는데요. 저도 사실은 도미국수요? 한식은 집에서 치르진 않았지만은 학교 다닐 때 계절별 명절을 좀 배우긴 했던 것 같아요. 맞아. 옛날에 뭐 24, 뭐 절기인가? 막 이런 거 배웠던 그렇죠. 것 같은. 영디님도 지냈던 명절 혹시 기억나는 명절 있어요? 저도 사실은 설이랑 추석을 챙기는 편이고, 동지? 이렇게 되면은 엄마가 팥죽 한 번씩 사주고, 네, 만들지 않고 사주셨어요. 팥죽은. 집에서 이렇게 고사라 그래가지고 떡을 해서 이 시루떡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저희가 기독교나 이렇진 않거든요, 집이. 그래서 그냥 상 차려서 그냥 잠깐 짧게 기도하고 동네 사는 사람들한테 떡을 돌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어려서. 맞아. 옛날에는 떡 많이 돌렸었는데.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댁이 시골이었는데 그럴 때 이제 가면은 쥐불놀이 같은 거를 아주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진짜 나요. 오랜만에 들어요. 쥐별놀이. 네, 근데 이제 남자애들이 이렇게 깡통 같은 데다가 불 이렇게 지푸라기 넣어서 지펴가지고 그냥 들고 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함부로 아무데나 뭐 불 괜히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막 하면서도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같이 좀 놀고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뭐 한가위 때 집에서 송편 같은 것도 빚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 한가위 때는 예전에는 한 5년? 아니다. 10년 전만 해도 집에서는 안 빚었고요. 친가에서 할머니가 송편을 항상 빚으셨는데 흰 송편이랑 쑥송편 이렇게 빚으셨는데 추석 전날 명절 휴일 시작하기 전부터 반죽 준비해서 뭐 소나무 잎 준비해서 막 준비할 게 엄청 많잖아요. 소나무 잎도 따로 준비해서 했어요? 네, 솔잎을 항상 깔아서 냄비에다 찜기에다 쩍 찌셨거든요. 그래서 준비할 게 너무 많고 또 그게 한 몇 개 빚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몇십 개 빚어서 막 거의 많이 빚어야 되니까 노동력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10년 전부터 그 전에는 계속 빚으셨고 그 후부터는 그냥 만드는 거는 포기하고 사서 많이 먹었습니다. 요즘에는 사는 것도 되게 저렴하게 잘 나와가지고 사 먹는 것도 맛있더라고요. 네. 그럼 송편을 빚어본 적은 있어요? 네, 송편 그래서 제가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할머니 집 가서 거의 빚는다기보다는 갖고 놀았죠. 약간 점토놀이처럼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막 그쵸, 공룡 놀잇감. 같은 거 만들고 막 강아지 만들고 이러면은 할머니가 또 어리니까 귀여우니까 그것도 쪄가지고 공룡 송편이다 이러고 놀아주시고 이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송편은 빚은 거는 뭐 체험부나 이런 데 가서 송편 해봤었고 만두를 빚었었어요. 어렸을 때. 집에서는 송편은 네. 빚지 않고 만두. 네, 만두 빚어가지고. 근데 어렸을 때 보니까 뭐 할머니 이렇게 알려주는데 막 제 만두는 막 자꾸 커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거 아빠가 다 먹어주고 터져가지고. 근데 예전에 뭐 송편을 예쁘게 빚어야 맞아요. 들어봤어요? 네. 그런 딸, 말? 아들. 네.
그리고 설날에는 뭐 떡국 먹으면 나이 먹는다고 네네. 두 그릇 먹으면 너는 2살 더 먹은 거야 막 이러면서 맞아. 아 그랬었어요? 맞아요. 똑같네요. 네네, 음. 똑같아요. 네, 저 어렸을 때나 뭐 MZ 세대 어렸을 때나 맞아요. 네 그런 말이 안 되지만 재밌는 그런 속설들은 그대로 있었나 봐요. 네. 그 서양에서 지내는 명절들도 있잖아요. 글쎄 혹시 알고 있는 서양에서 지내는 명절 아니면 우리 집은 뭐 서양 명절이지만 우리도 지낸다 하는 명절 있나요? 영빈님 있어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절이나 뭐 독립기념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명절 같이 지내더라고요. 그러게요. 미국은 독립기념일을 굉장히 크게 맞아요, 지내죠. 맞아요. 중요하게 우리나라도 좀 독립기념일을 굉장히 크게 지낼 만한데 음. TV에서 물론 기념식은 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좀 축제 행사처럼 좀 해도 재밌을 것 같네요. 맞아요. 네, 혜디님도 집에서 우리 집은 그 명절은 지낸다 이런 거 있나요? 저희 집에서는 다른 나라 명절을 지내는 거는 딱히 없고요. 저는 중국의 그 단오절이 우리나라에도 단오절이 있긴 한데 중국은 단오절을 정말 우리나라 약간 한가위 설날처럼 크게 지내는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음력 5월 5일에 하는 건데 이때도 그 심지어 중국에서는 휴일이어가지고 빨간 날로 한 며칠을 이어서 쉬고 분위기도 단오 명절 분위기가 나서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대나무 주먹밥 이런 것도 단오절에 엄청 먹고 학교나 이런 시설 같은 데서 기관 같은 데 가면은 막 하나씩 나눠주고 뭐 식당에서 하나씩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제가 중국에 놀러 갔을 때.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고 또 그날 단오에 중국에 가면은 이렇게 거리에 노점상에서 팔찌나 약간 장신구 같은 거를 팔아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빨간색의 물고기 모양이었나 어쨌든 그런 하나의 캐릭터를 가지고 되게 예쁘게 만든 액세서리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그거를 하나씩 사가지고 그날에는 막 여러 개 끼고 다니고 이래서 되게 축제 분위기가 많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또 상징이 있나 보네요. 네, 그게 아마 팔찌가. 단오가 시작된 게 굴원이라는 사람이 물에 휩쓸려서 죽어가지고 그거를 뭐 기리기 위해서 같대.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진 않아서 근데 이런 게 스토리가 돼가지고 그런 스토리도 있어서 막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뭐 그런 스토리 가져와서 하기도 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크게 세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요. 우리나라는 또 정월대보름도 그날은 오곡밥하고 나물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사실 그 나물이 되게 먹기 싫어가지고 맞아요. 네. 네, 왜 하필 이런 거를 무슨 먹으라고 하냐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 없어서 못 먹죠. 9가지 나물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때마다 점점 이렇게 명절이 조금 많이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있지만 우리가 잘 기억하거나 지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명절하고 또 다른 나라 명절은 어떤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등려군의 월량 대표 아적심 듣고 다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也真，我的爱也真，月亮代表我的心。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不移，我的爱不变，月亮代表我的心，轻轻地高望，已经打动我的心，深深的一段情，叫我思念到如今。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
月亮代表我的心。轻轻的一高温，已经打动我的心。深深的一段情，叫我思念到如今。你问我爱你有多想，我爱你有几分？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등려군의 월량 대표 아적심 들었습니다.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FM 하모니 X세대와 MZ세대 우리들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X세대와 MZ세대가 생각하는 명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명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는 고속도로가 가장 생각이 나거든요. 제가 좀 네. 시댁이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명절 때는 한 8시간? 최대 와. 가장 오래 걸렸을 때가 편도만 갈 때 12시간 걸린 적이 있어요. 편도가 어느 12시간. 어느 쪽이신데요? 저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 끝에. 아, 네. 완전 끝. 네, 너무 12시간. 많이 걸린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는 애기들이니까 굉장히 막 계속 울고 힘들어하고 계속 내내 그 시간 8시간을 안고 있었어야 됐거든요. 네. 고속도로가 생각나실 만하네요. 네. 그리고 또 화장실 급하면은 완전히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속도로가 제일 생각이 나고 어렸을 때는 사실 되게 신났어요. 명절이 온다 그러면 며칠 전부터 엄마의 고심도 모른 채 맞아요. 신나서 막 사촌들 누구 와? 막 할머니도 오셔? 막 이러고 하면서 했는데 명절 내내 그 씨름을 아버지가 계속 틀어놓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삼촌들하고 같이 씨름 보면서 막 응원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때는 굉장히 제가 어려서는 씨름이 인기 종목이었거든요. 그 이만기, 뭐 네네. 이봉걸 우리가 지금 아는 그리고 강호동까지 네. 했었는데 지금 좀 씨름이 좀 우리나라 전통 경기라서 네네네. 방송에서 이렇게 연예인들이 씨름을 배워가지고 연예인들하고 운동선수들이 그러니까 다른 타 종목의 운동선수들이 씨름을 배워서 하는데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하는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올림픽 종목으로 되면 좋겠다. 그것도 제일 좋겠네요. 그런 생각도 네. 했거든요. 그래서 씨름 보면서 이렇게 친척들 다 모여서 설날 추석 때 이렇게 응원했던 것도 저는 되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영디님과 혜디님도 아마 추석 명절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저도 명절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한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저는 명절 하면은 제가 외동이거든요. 그래서 사촌 언니, 사촌 오빠들이 와서 노는 시간 그렇게 알고 있어서 항상 저도 기다렸거든요. 그 명절 되기 전에 엄마 오늘 이번에 명절에 누구 언니와 누구 오빠와 이러면서 물어보고 오면은 그 시간 내내 놀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항상 친척을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크고 나서 저도 성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사촌이 오는 거면은 그 이모나 고모도 다 오는 거구나 해서 엄마가 더 차려야 할 게 많아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친척보다는 명절이 다가오면은 해야 될 일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전에는 안 보였었는데 엄마가 그 해야 될 일이 다 많으니까 엄마가 유일한 며느리시거든요, 신가에서.
그래가지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너무 많겠다. 누구 언니 언제 와? 이러면서 혼자 놀았으니까 엄마 놀이터 가서 놀고 올게 이러고 밖에서 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눈치껏 엄마 옆에 착 붙어가지고 엄마랑 같이 일하고 그래서 저도 항상 명절이 되기 전에 마음을 같이 먹습니다. 엄마랑. 엄마 잘해보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신호들하고 그 가족들이 오는 네, 거네요. 그렇죠. 저의 입장에서는 절 잘 놀아주는 언니 오빠들인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냥 몇 분 더 네. 오시는 거니까요. 네, 나의 일손을 네. 만들어 주시는 네, 분들이 네. 오는 네, 거죠. 그렇죠. 네. 혜린이 입장에서는 함께 놀 친구들 네. 같은 네, 네, 그렇죠. 사촌들이 오는 거라. 전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쉰다는 얘기가 먼저 떠오르신다고 했었잖아요. 결혼 전에. 그래서 일단은 쉰다. 쉬는 날이다. 좋다.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엄마 쪽이랑 그 아빠 쪽이 다 강원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친척을 보러 간다는 생각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쉬면서 또 친척들 오랜만에 보러 이제 좀 힐링하러 강원도에 간다. 이런 생각 듭니다. 각자 이제 떠오르는 기억들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또 친척들 만난다라는 거는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네요. 그 좋아하는 또 명절 음식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먹기 싫은 음식도 있지만은 네. 또 명절 음식 중에서 이건 좀 내가 좋아하는 거다 아니면 이 음식은 좀 질린다는 음식이 있나요? 저는 질린다는 음식은 사실 없고 그 둘 다 시골이 강원도이다 보니까 강원도 가면은 저희는 제사상에 문어가 올라가거든요. 문어요? 네, 문어가 올라가요. 강원도만 그렇더라고요. 강원도 신기하게. 바다에서 잡은 문어가 올라가는 게 문화인 거예요? 네네. 제사상에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식구끼리 꼭 문어를 같이 오. 먹긴 하거든요. 강원도에 바다도 있고 산도 되게 많다 보니까 네네. 문어랑 해산물도 너무 사실 맛있고 한우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가면은 저는 너무 맛있거든요. 떡국도 맛있고 소고기국도 맛있고 막 네. 반찬 하는 것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질리는 음식보다는 그냥 가면은 진짜 살쪄서 오거든요. 메뉴가 싫어할 수 없는 네. 음식들만 네. 있네요. 너무 좋아요. 사실 그게 서울에서도 물론 맛집이나 뭐 부모님이 맛있게 해주시긴 하지만 이 재료가 신선해가지고 그걸 요리해서 먹는 거는 진짜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부러 강원도 가서 사 먹는 음식을 맞아요. 명절 때면 가서 네, 먹었네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사잖아요. 식구끼리 모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좋은 거를 사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희는 외가가 경상도인데 저희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명절마다 항상 육개장을 엄청 큰 솥에 끓이세요. 육개장을 항상 매번 갈 때마다 모든 끓여서. 명절에 다 육개장을 끓여요. 네네 설날도 음. 그렇고 설날에는 떡국이 추가되는 거고 아. 이제 추석에는 항상 국이 그냥 기본 국이 육개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또 친가는 그걸 안 끓이고 소고기 묵국이나 차례상에 올라가는 그런 국을 끓여서 저는 양쪽이 너무 다르니까 뭐가 일반적인 건지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항상 육개장을 끓여서 차례상에도 육개장이 올라가고 먹을 때도 그냥 매기니에도 육개장이 국으로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근데 또 그걸 굉장히 맛있게 끓여주셔가지고요 할머니가 그래서 그냥 매번 명절에는 육개장 먹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절 때 그렇게 고기 산적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산적. 맛있죠. 네. 저는 그게 좋았는데 명절 때는 어쨌든 음식들이 풍요롭게 있어서 모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명절하면 떠오르는 각자의 기억들하고 좋아하는 명절 음식들 조금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이번에는 송소희의 여우비 듣고 다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을 아직 난 몰라서 더는 가까이 못 가요.
같아서 그냥 갈 수가 없네요. 당신 곁에 잠시 누워 있을게요. 잠시만, 아주 잠시만. 두비루비루라빠, 두비루비루라빠, 두비루비루, 두비루비루, 두비루비루라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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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비루비루, 두비루비루, 두비루비루라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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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비루비루, 두비루비루, 방금 들으신 곡은 송소희의 여우비였습니다. 마이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FM 하모니 X세대와 MZ세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X세대와 MZ세대가 생각하는 명절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집에서 명절 준비는 누가 주로 하나요? 대부분은 좀 특정 성별이 수행하는 역할이 과도하잖아요. 대부분은 이 명절 문화가 그렇다. 또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뭘 새삼스럽게 어찌됐든 누가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네. 다들 그렇게 하는데 너도 따라야지. 너만 왜 뭐 유별나게 뭐 왜 그러냐 이러면서 이상하게 좀 몰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은 여성들이 집안마다 하잖아요.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며느라기라는 프로그램 보면은 명절 때 이제 시어머니가 아들이 하려고 하니까 뭐 너까지 주방에 와서 복잡하게 그러니 하면서 은근슬쩍 아들은 내쫓고 며느리 보고 되게 선물 줄게 하면서 앞치마를 선물해서 앞치마를 네, 선물이라고 차라리 얘기하지 말지. 그래서 처음에는 선물이라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무슨 선물까지 준비하셨어요? 저는 준비 못했는데 했더니 시어머니가 아유 괜찮다 이러면서 줬는데 딱 열어보니까 앞치마여가지고 그 며느리의 표정이 좀 복잡 미묘한 표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가자마자 그렇게 되는데, 저도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는 명절 때 거의 안 했거든요. 엄마의 수고로움을 몰랐어요. 근데 결혼하고 딱 나니까 정말 며느리가 무슨 명절날은 하루에 좀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시부모님은 이제 방에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 계속 나누시고 며느리들끼리만 주방에서 떠날 수가 없게 심지어 네네. 잠도 주방에서 자거든요. 진짜요? 근데 바로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음식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그냥 주방 바닥도 이제 저희는 우리나라는 마루 문화니까 네네. 이불 깔고 또 온 친척들이 많이 오니까 잘 곳이 이제 마땅히 뭐 넓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방마다 이렇게 남자들 자고 아이들 재우고 이러면은 며느리들은 어차피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냥 주방에 이불 깔고 자야지 이러면서 자고 했었어요. 근데 네네. 최근에는 이제 뭐 오래되고 또 오시는 친척들도 점점 이제 연세들도 있기도 하고 네네. 하니까 덜 오셔서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어찌됐든 아직까지도 명절 하면 여자의 책임인 걸로 다 되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 X세대, MZ세대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명절 하면은 엄마가 유일한 며느리이기 때문에 엄마가 준비를 많이 하고요. 할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엄마가 또 일찍 가서 전도 부치고 거의 웬만한 준비하는 건 다 했거든. 요리를 다 차려가지고 전도 부치고 뭐 요리도 하고 생선도 굽고 고기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날은 그걸 다 엄마가 담당을 해줬던 것 같아요. 할머니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할머니랑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는 어머님은 앉아 계시라고 하고, 집이 큰 편이 아니어가지고 주방이랑 붙어 있어가지고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서 TV와 엄마를 함께 지켜보고 엄마는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이런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차례 문화 이런 것도 좀 간소화시켜가지고 전 부치는 것도 딱 차례상에 올라갈 만큼만 부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이제는 2시간 이내면 다 끝날 정도로만 요리를 하거든요. 명절에. 그래서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엄마가 위주였던 것 같아요. 아빠도 많이 돕긴 하는데 아빠는 주로 장 봐오고 뭐 이런 식으로
식으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걸 많이 하시고 엄마가 요리를 많이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가에서도 여자 식구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 이모들이 와서 이모들이 더 일을 잘하고 이래가지고 이모들이 일을 많이 하고요. 주방에는 근데 항상 이모랑 엄마랑 이렇게 여자분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크고 나서는 저도 집안일을 좀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게 계속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크고 나서는 명절에 주방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나르기만 하고 접시 있는 거 치우고 설거지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영디님도 그런가요? 저희도 대부분 명절 음식 준비는 여자가 아무래도 준비를 많이 하게 되고 메인을 이제 여자들이 하게 되면은 근데 꼭 시키는 것들은 뭐 재활용 갖다 놓는 거는 남자들 시키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제사상에 올릴 사과 깎는 거나 배랑 감 깎는 거 있어요. 네네. 그 밤 깎는 게 좀 되게 귀찮거든요. 아. 무조건 저희 그 남자들끼리 모여서 TV 보면서 다 밤을 깎고 있어가지고 애기들이 그거 홀랑 다 까먹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또 다시 가야 되고. 그래도 그렇게 좀 아무래도 여자가 준비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음식을 이제 준비하거나 일을 하는 거 자체가 뭐 사실 그날 하루 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은 들진 않더라고요. 막상 제가 해보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그 분위기? 맞아요. 그게 네. 이제 왠지 빈정상한다고 해야 되나? 왜 남자들은 뭐 모여서 술 마시거나 맞아요, 아니면 맞아요. 모여서 이야기 나누거나 그리고 여자는 계속 음식해서 뭐 갖다 줘야 되고 전 맞아요, 부쳐서 맞아요. 갖다 줘야 되고 뭐 과일 깎아서 갖다 줘야 되고 하면서 하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미묘하게 네. 저는 사실은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일하는 거는 뭐 사실 그날 하루 할 수 있죠. 누군가가 네. 할 수 있는데 조금 마음이나 행동이나 아니면 분위기 자체라도 함께 명절을 지낸다. 네네. 함께 명절을 준비하고 한다라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이 저는 며느리라 그런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런 분위기다, 시댁이 그러면은 두 분은 어떻게 좀 뭐 해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받아들이겠어요?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 저는 일단 종교가 기독교기 때문에 차례는 안 지낼 거고요. 지낸다고 해도 저는 안 지낸다고 말씀을 드릴 거고. 시댁이 기독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차례를 지내고 있거든요. 친가에서는 할머니가 아직 차례를 지내기를 원하셔서 차례를 지내는데 저도 엄마 아빠한테 말했거든요. 엄마 아빠 만약에 나중에 돌아가시면 죄송하지만 차례는 없다고. 네, 그래도 네. 엄마 아빠도 그렇다고 솔직히 계속 해오셨으니까 또 피곤한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만약에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하는데 시댁이 제사를 지낸다 하면 많이 싸우겠죠. 저는 안 됩니다 한다고 그래 하지 말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해서 많이 싸울 것 같아요. 저도 제 생각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굽힐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 전에 그래서 그런 것도 서약서 안에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요즘에 서약 썼어요? 결혼할 때? 앞에서 그래서 결혼식 왜 친구 결혼식 가봤나요? 결혼식에서도요? 가보면은 왜 서약식이라고 해서 네. 요즘에는 주례를 따로 맞아요, 두지 않고 맞아요. 커플이 이제 한 명씩 나는 그쵸. 결혼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뭐 상대방을 아끼겠습니다. 뭐 네. 이런 걸 선언을 하는데 물론 구체적으로 명절 때 내가 음식을 네. 더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지는 않지만 네. 상대방이 뭐 어려우지 않도록 내가 먼저 배려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넣더라고요. 맞아요. 영디님은 혹시 결혼하게 되면은 만약에 그런 강압적인 아니면은 뭐 여자가 좀 다 하는 분위기다 이랬을 때 시댁에 갔을 때 어떻게 좀 대처를 하겠어요? 근데 저도 막 하기 싫은 거를 막 계속 할 수 있는 성격은 조금 아니긴 해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너무 빡세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제가 처음 그 집에 가는 거다 보니까 예의로는 조금 이렇게 몇 번 따라주다가 근데 좀 한계가 도달했어. 그러면 이제 뭐 남편을 통해서 뭐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같이 티타임을 가질 때 조용하게 이렇게 둘러서 얘기를 하면서 당장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천천히 그 방향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남편의 역할을 방금 조금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남편의 역할이 중요한데 또 남자들도 그 나름대로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서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 또는 하기 싫은 이야기들도 듣게 되고 하는데 그래서 명절 때 그래서 이혼율이 올라간다는 말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폭력 신고도 1.5배나 더 오른다고 해요. 서로 이렇게 작은 감정 싸움이나 아니면 과거에 뭐 서로 이제 깊이 한 맺혔던 이야기들을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하다 보면은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네. 그렇게 이제 폭력 사태도 일어나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MZ 세대들은 또 친척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불편한 말들을 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임영웅이 명절 때 뭐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있다. 대학 이야기하고 결혼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잠깐 동안 뭐 네네. 예,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에 하면 안 되는 얘기는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할까요? 저는 저희 그 큰아빠가 저한테 이제 대학교 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졸업하기 전에 자꾸 저한테 학교 교사를 하라고 저 볼 때마다 학교 교사를 해라, 임용고시를 봐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근데 저는 교사를 안 맞아요 계속 이랬는데 한 몇 년 동안 그 얘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별로 듣기 불편했는데 그냥 큰아빠가 그 얘기하면은 큰엄마도 그냥 웃으면서 넘겨 막 이렇게 얘기하고 큰아빠의 이제 사촌 동생 뭐 사촌 오빠도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렇게 얘기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를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진 않는데 뭔가 뭐 취업, 대학, 결혼, 뭐 정치 이런 얘기를 하면은 확실히 좀 이렇게 피곤해지는 거는 맞아요. 예. 저는 저희 집 친가 외가에서는 그 삼촌이 눈치가 되게 빨라가지고 근데 할머니를 항상 사전에 교육을 시킨 친데요. 저희 사촌 언니가 30이 넘었는데 아직 결혼 생각이 아예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언니가 제일 타겟이 되는데 결혼에 또 타겟하고 뭐 애는 언제 나올 거야 결혼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게 몇 번 반복되니까 이제 삼촌이 눈치껏 할머니를 사전에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절대 하지 말고 이거 취업 얘기 뭐 이 얘기 하면 안 되고 이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래도 교육이 되셨네요. 네, 그래서 잘 수용을 받아들이시고. 하셔가지고 또 얘기하면 또 삼촌이 재빠르게 얘기를 돌리고 이래서 그런 결혼 뭐 연애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 자녀 얘기도 안 하시고 뭐 가끔 얘기하면은 네, 물어보지는 않고 저희가 직접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먼저. 약간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서 되게 좋은데, 그냥 뭐, 누구, 그 엄마나 이모가, 이번에 우리 아들 뭐 유학 가기로 했어. 뭐, 이번에 우리 딸 대학 갔어. 그냥 이런 식으로. 어디 대학 잘 갔어? 이런 게 아니라, 대학 가. 이런 식으로 그냥 정보 전달의 목적? 이런 식으로 해서 딱히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할머니도, 친할머니도 요즘에 저를 보면은 제가 작년에 기업 인턴을 하다가 그게 끝나서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게 굉장히 아쉬우셨나 봐요. 그래서 왜 거기를 안 다녔냐. 계속 다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나왔는데. 나온 지가 나오고 나서 명절이 2번 지났는데 만날 때마다 매일매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하세요. 네, 요즘에도 오랜만에 가면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거기 다녔으면은 하는데 할머니 안 맞아서 나왔어요. 얘기하면 또 다음에 가면 또 그 얘기하시고 이래가지고 그냥 저도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 스킬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는 친척들 만나면 다 오는 사람마다 얼굴 보자마자 너 공부 잘하니? 맞아, 공부도 옛날에 있었다. 학교 다녔을 때는 진짜 그렇게 묻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또 이제 엄마가 이제 나서서 또 공부도 안 하고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럼 너무 그게 듣기 싫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20살이 또 넘으니까 그 다음은 너 결혼 안 하니? 또 넘어갔거든요. 저 취직 안 하니 이 소리 듣기 싫어서 졸업하기 전에 이제 졸업 학번일 때 미리 취업을 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취직은 했니? 이랬다가 했어요. 그냥 얼른 이래버리니까 그 다음은 이제 바로 그럼 결혼은 안 하니? 끝이 없군요. 예, 그게 있어요 순차가.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은 애기 안 낳니? 이러고 그래서 제가 첫애를 딸을 낳았거든요. 그랬더니 너 아들 낳아야지. 그 다음은 네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해서 그런 이야기들 다 빼고 또 이제 지금은 부모님 만나면 정치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막 맞아요. 저희 네, 할머니도 이상한 그래요. 유튜브 같은 거 막 보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저도 또 조카들을 만나면 그랬더니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날씨 이야기 말고는 오늘하고 오늘 더웠지 뭐 네. 오늘하고 뭐 그거 말고는 공감대가. 네, 뭐 그냥 보면은 뭐 예뻐졌네. 뭐 이것도 사실은 하면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수도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나
안 예뻐졌는데 뭘 자꾸 외모가 지금 뭐 이럴까 봐서 또 면에서는 어른들이 그냥 보면은 기계적으로 그냥 무의식 중에 뭐 꼭 그걸 의미를 담지 않고 하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말고요. 그리고 기분 상하는 일 있으면 얼른 잘해요. 푹 자고 나면은 이완이 오히려. 돼서 내가 잘못한 거는 바로 사과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기분 나빴던 거는 조금 완화가 돼가지고 네, 상대방을 보는데 좀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바로 이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은 잠을 자는 게 잠을 하나의 자는 걸로. 네.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명절 준비는 또 누가 하는지 또 그 대처는 또 어떻게 할지 또 명절에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김수연의 그대 한 사람 듣고 다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게 그대 내게 멀리 가지 마세요. 누굴 찾고 있나요? 그대만 기다리는 사람 여기 있는데 내가 지켜줄 사람 나만 바라볼 사람 저 달을 보며 매일 기도해요. 날 사랑하는 오직 한 사람 사랑해요. 그대 한 사람 사랑해요. 그대 한 사람 내가 미칠 듯이 사랑했던 단 한 사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달이 뜨면 그대 올까요? 내 모든 걸 다 가져간 한 사람 그댈 찾을 때까지 계속 걸어와줘요. 내가 그대만의 빛이 될게요. 내가 지켜줄 사람 나만 바라볼 사람 저 달을 보며 매일 기도해요. 날 사랑하는 오직 한 사람 사랑해요. 그대 한 사람 사랑해요. 그대 한 사람 내가 미칠 듯이 사랑했던 단 한 사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달이 뜨면 그대 올까요? 내 모든 걸 다 가져간 한 사람 Oh no 들리나요 그대 내 목소리 들리나요? 그대 숨결 그대 향기 다 모두 그대로인데 왜 날 못 봐요? 우리 사랑했던 처음부터 시작할래요. 내가 그대 빛이 돼주고 내가 그대 달이 돼주면 그땐 그대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내게 하나뿐인 그게 한 사람 김수연의 그대 한 사람 들으셨습니다. I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FM 하모니 X세대와 MZ세대 우리들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X세대와 MZ세대가 생각하는 명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명절 때 가장 좋은 게 세뱃돈이잖아요. 설날 때, 뭐 추석 때도 이제 주시는 집들이 대부분 많이 있긴 하지만은 설날이면은 세뱃돈을 받는데요. 세뱃돈이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사실 결혼하고 나니까 받는 입장에서 결혼 전에는 삼촌들이나 부모님한테 받았었거든요. 근데 결혼하는 동시에부터 제가 줘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가기 전에 이제 남편하고 조카들한테 도대체 얼마를 줘야 할지 그거를 의논을 하거든요. 절충을 해야지 안 네네. 그러면은 과대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충을 하고 가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얼마 정도 받으면은 득템했다 싶기도 하고 얼마면 나를 아직 초딩으로 보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저는 그래도 좀 최소 5만 원은 좀 줘야 하지 않나. 뭐 중학교 이상이면은.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 육촌분을 진짜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육촌이면 좀 먼 사이긴 하잖아요. 네네네.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가 아마 그때 중학생이었나 했는데 10,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감사하긴 하지만 뒤에 가서 사촌동생이랑 이럴 거면은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안 꺼내는 게 낫지 않았나 막 이렇게 뭐라고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10,000원도 너무 감사하지만 약간의 제가 초등학생의 느낌이 좀 들었어가지고 지금 성인이 된 다음에는 그건 이제 중학교 때는 5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성인이 됐을 때는 뭐 얼마 정도 대학교 때까지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몇십만 원인데 그 몇십만 원이 조금 애매한 것 같고 그래도 저는 최소 5만 원이라도 주면은 감사하긴 하더라고요. 그 이상은 이제 정말 득템. 득템. 최하한가는 5만 원. 네. 저는 오히려 어렸을 때 초등학생, 중학생 때가 지금보다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맞아. 배포가 줄어들고 약간 만족감이 낮아지는 이러고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래도 제가 그 집안에 어린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조금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만 원부터 다들 그때부터 시작을 하셔서 네 그렇게 주셨던 것 같고 제가 또 막내여가지고 뭐 이제 중학교 가지, 고등학교 가지, 대학교 가지 이러면서 계속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네 명절날은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점점 갈수록 또 학년이 올라가고 졸업을 하고 이러니까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도 요즘엔 많이 줄었다가 요즘에는 주시면 감사한 걸로 영디님이랑 똑같이 5만 원이면 감사하고 그 이상이면 득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초등학교 아니면 유아대 받았던 세뱃돈은 네. 누가 보관을 했었나요? 엄마. 관리는 누가? 엄마가 해서 나중에 주셨어요? 엄마가 어떤 거는 좀 사실 공중분해됐고요. 어떤 거는 은행에 모아서 잘 줄게 해가지고 진짜 은행에 모아놓으신 것도 좀 있으셔가지고 나중에 그거 사실 썼고 공중분해된 것도 사실 많았죠. 혜빈님도 그래요? 저는 좀 특이하게 제가 다 보관을 해가지고요. 제가 또 지갑을 들고 가서 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제가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랑 같이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제 통장에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제 돈을 빌려가거나 보관해 주시는 일은 딱히 없었고요. 네, 제가 다 그렇게 보관해서 나중에 통장에 차곡차곡 쌓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제가 모았거든요. 근데 네. 중학교들 들어가니까 달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줬는데 생각한 것보다 금액이 작았나 봐요. 많이. 그래서 저한테 썼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억울해가지고 야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저는 사실 실제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뭐 때까지도 네. 부모님이 엄마가 이제 주로 관리를 하시고 안 주셨거든요. 한 푼도.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제가 이제 그걸로 용돈으로 이제 보태서 쓰고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썼지 막 이랬을 때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영디님 죄송해요. 은디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는 결혼하고 나서는 세뱃돈을 주는 입장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형제 자매가 있으실 텐데 다들 만나면은 그 손자 조카들한테 용돈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손자. 그 사전에 말을 맞추고 가나요? 그 금액대를 대충 맞추고 만나서 나눠주나요? 만약에 만났는데 나는 뭐 몇십만 원대를 줬는데 거기서는 뭐 N만 원대를
줬다. 이러면은 단가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아, 형제들끼리요? 네, 단가를 혹시 아. 맞추나요, 사전에?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아. 그러진 않고요. 그리고 보이게 주기 때문에 얼마를 주는지 다 보이거든요. 아, 네네. 저희는 봉투에다가 넣어서 주시었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서 세고 이래가지고. 부모님께는 봉투에 주는데 아. 그 자녀들한테는 그냥 바로 이제 지갑에서 바로 꺼내서 네네. 네, 바로 주기 때문에 얼마를 주는지를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그때, 네. 온 사람만 주잖아요. 네. 근데 안 오는 조카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는 이제 안 주거나 아.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진학을 할 때가 네네. 됐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봉투에 넣어서 전달해줘라. 이러고 주기도 하죠. 근데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명절날 출혈이 되게 크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수금이 맞아요. 되지 않고 이중이잖아요. 맞아요. 부모님께도 드려야 되고 내 자녀한테도 줘야 되고 조카들께도 줘야 되고 네. 하기 때문에 네, 쉽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지금까지 네, 세뱃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이 시간은 명절에 대해 X세대와 MZ세대의 생각과 경험을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명절은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이 모이는 날이죠. 함께 모인 가족 모두 편안하고 즐거운 날을 만들고 싶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반갑고 아껴주는 마음으로 덕담은 하되 훈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네요.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청취자 여러분과 공감되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즐겁게 소통하는 X세대와 MZ세대 이야기 준비를 약속드리면서 끝곡으로 임영웅의 바램 들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에 잡은 곳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